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5%대 나스닥이 급락을 하다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테슬라가 S&P 편입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향방, 그리고 그 속에서 2차전지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 관련주들의 영향은 어떠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주가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가 사실 이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죠. 8월 중순에 300불 내외에서 500불까지,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5대1로 했으니까 2,500불 내외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 9월 4일 장 마감 후에 S&P 편입에 실패했다는 뉴스로 또 시간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월 20일경 이게 이제 저희 MTN 카페에 올려드린 부분인데, 이 당시에 테슬라의 S&P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린 적이 있죠.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순이익이 나게 되면 4분기 연속 그죠? 상승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S&P 편입의 기준이 일정 정도 요건이 맞춰지게 된다면 S&P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S&P 편입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그 추정, 그러니까 S&P 지수 편입 기준 요건에 맞게 되면 일정 정도 그 지수 편입에 따른 테슬라 추정 자금 부분이 생겨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상 패시브 자금 매수 수량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유통 주식수의 약 17% 가까운 매수 물량이 진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슨 부분이었냐면, 이 테슬라가 4분기 연속 순이익을 냈고, 특히 2분기에는 약 1250조 원 가량 순이익을 냈었는데, 이 사실은 실제적인 이 지금 파란 표가 탄소 배출권 매출액이고, 빨간 게 그 테슬라의 순이익인데, 2분기 2020년 1, 2분기도 마찬가지고 2019년 3, 4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준치는 충족을 하는데, 그죠? 탄소 배출권에 따른 순이익이 크고, 오히려 본업인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S&P 위원회가 평가하는 안정성 기준에 일정 정도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련 기사들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테슬라의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테슬라 이 7월 23일 날 그 2분기 순이익에 대한 발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그죠? 그 이야기 뉴스가 나오면서 7월 23일 요때쯤 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액면 분할과 관련된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점검을 하는 거냐면 이 7월달 부분에 있어서 7월 중순은 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뭐 S&P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초까지는 행보세를 이어가던 주식이 그죠? 8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8월 달에 엄청난 큰 상승을 이뤄내면서 거의 뭐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큰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 목요일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테슬라와 애플 이 부분이 이 8월 달에 급격하게 오른 부분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 액면 분할, 그죠? 애플도 4대1로 액면 분할하고 테슬라도 5대1로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단위가 큰 부분. 여러분들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가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라고 그러면 잘 안 삽니다. 이제 못 사죠. 뭐 더 거의 10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더 못 사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액면 분할시켜서 10,0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되면 그죠? 이 예탁 자산이 작은 분들도 그런 주식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나 회사의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건 그죠? 액면 분할한 만큼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유상증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변화가 없는데 그죠? 액면 분할하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이유로 상승했던 이 부분과 또 그 속에서 유상증자라는 이야기 또 뭐예요? 2대 테슬라의 경우에는 2대 주주 영국계 자산운용사가 지분 매각을 한다는 뉴스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빌미가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뭐 시간 내에서 6%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50불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해도 그죠? 그러나 요 300불 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 뭐 아까 S&P 추종에 대한 기대감과 그죠? S&P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그 뭐에 액면 분할로 인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죠? 여하튼 뭐 탄소 배출권이든 뭐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냥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전기차 부분도 향후에 나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급락 이 부분이 300불 뭐 이렇게 쭉 밑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S&P 부분에 있어서 뭐이 편입이 이번에 안 됐지만 그죠? 또 다음 분기라든지 또 재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이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뭐 우리 2차전지 배터리도 영향이 있죠.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저는 뭐 테슬라를 사자 이 부분은 두 번째고 테슬라가 비단 여러분들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애플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는 이러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또 우주 항공에 대한 우리가 꿈꿔왔던, 만화책에서나 꿈꿔왔던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 보다 글로벌적인 광범위한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사업 향후에 5년이나 10년 이 부분 정도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친숙할 수 있는 기회의 성장의 또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단순히 뭐 전기차라만 바라볼 필요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0불 내외 근처로 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 또 그러한 가운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떠한 기술이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인데, 여하튼 그죠? 뭐 이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200불에서 500불까지 이 6월 두 달 만에도 더블 이상의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 기간 조정 부분이 필요로 하다. 그죠? 9월 20일 어떤 사업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겠지만 당분간은 제 예상으로는 한 320불 정도에서 450불 요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일정 정도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제가 미국 지식을 관여하는 매매하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의 LG 화학 부분을 한번 보기 이전에 다시 이제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그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세를 내다가 지금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부분, 그게 액면 분할이든 유상증자든 하여튼 유동성을 가지고 상승을 했었던 그 타이밍에 우리의 2차전지는 그죠? 8월 초 라인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8월 중순 부분 테슬라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급락을 했죠. 물론 여기에 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관련된 우리 시장이 다소 조정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도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라인 부분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될 거다. 그죠? 진행되다가 살짝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 라인 부분의 중심 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74만 원이죠. 7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다. 왜냐? 미국 시장에서 그죠? 테슬라가 하락한 요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액면 분할 호재와 그죠?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호재성으로 인식을 해서 급격하게 미국 시장의 지수와 함께 상승을 했던 요인이고, 우리는 그죠? 코로나19로 사전적인 조정을 보인 흐름이었고, 또 그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흐름을 갖고 가냐? 그죠? 아까 한국 업체들의 차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3만 5천 대가 팔렸습니다. YY 기준 약 50% 정도의 상장을 이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중국보다 유럽 쪽에서의
판매 대수가 174.6% 증가하면서 미국보다 월등히 나아졌죠. 자, 여기서 뭐 테슬라가 중국도 판매를 하고 하지만 미국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에 유럽이 놀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하는 부분입니다. 유럽 쪽에 배터리, 뭐 LG화학이 테슬라에게도 공급하고 뭐 그러면서 뭐 중국 시장도 진출하고 미주 시장도 진출하지만 이 큰 분류로 보게 되면 이 LG화학과 삼성 SDI는 유럽 쪽 부분에 중점을 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뭐 특허 분쟁도 있지만 여하튼 뭐 미국에 공장을 지면서 이 미주 지역 쪽으로 포켓을 맞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제가 지난 동영상 업로드를 할 때 해상, 풍력,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특집 그 동영상을 한 것처럼, 그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그리고 지속,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테슬라가 판매 점유율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속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이쪽 라인 부분이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럼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삼성 SDI와 LG 화학의 뭐예요? 마켓이 그리고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이 지금 점유율 26.8%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 대부분 잘 나간다는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뭐 LG화학이 전년 대비 171% 성장을 하고 있고, 그죠? 또 삼성 SDI 역시 성장하고 있는 흐름은 뭐 우리 배터리 업체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7월 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 CATL이나 파나소닉 이런 애들은 우리 업체보다 못하는 상황. 그냥 누군가 잘하면 누군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급락하는 거하고, 그죠? 그네들의 그 뭐 S&P 편입 기대감과 그리고 뭐에 주가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라는 거, 그죠? 고가에서 저가로 액면 분할을 해서 들어간,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부분에 일부 악재에 의해서 하락한 게 왜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이 하락해야 될 이유입니까? 오히려 매수해야 될 기회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앨런 머스크가 나노와이어 기술을 언급했다라는 건 곧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특히 음극재 업체들에게는 그죠? 매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세와 장기화가 일정 정도 보장됐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앞두고 9월 22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거 앞두고 미국의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때가 LG화학을 비롯한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예요? 테슬라의 내재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그죠? 전체적인 전기차의 성장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1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위로 밀린 CATL이 뭐예요?
시가총액이 87조인데 LG화학이 지금 54조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LG화학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암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이다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LG화학을 놔두고 왜 뭐 테슬라도 좋은 기업은 분명하지만 왜 테슬라만 사러 가시는 겁니까? 그죠? 지금 테슬라의 단기 뭐예요? 유동성에 의한 상승 그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죠? 뭐 이 배터리나 또 ESS 저장 장치나 또 LG화학의 화학 이 섹터 역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테슬라 그죠?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S&P 편입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300불 내외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전지 업체들 배터리 같은 동종 배터리 업체니까 떨어져야 된다? NO!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LG화학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관련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이든 동막이든 이런 업체들에 대한 매수의 타이밍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